요북 가지고 여기다 달려고 줬을 때 이거는 얼마입니까? 이런 글이 나오죠. 이런 글. 나올 수 있죠. 지금. 요거 가지고 2만원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요거에 최소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침에 고정을 시켜놓고 2만원 글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무필 가지고는 엄청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더 나올 수도 있지. 이게 가능하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삼부필 가지고 상당한 큰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부필 가지고 상당한 작은 글씨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최소의 굵기를 쓸 수 있고 여기서부터 이 삼부필 가지고는 최소서부터 최대까지 가능하다. 처음부터 된 글은 서영아 프라시나 글은 이걸 바꿔야 돼. 그죠? 요만한 끌을 바꿨다가 2만원 끌을 바꿔야 되죠. 그리고 한 선상에서 이걸 왔다 갔다 못해. 바꿔야지. 이거는 한 선상에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요만한 굵기의 끌을 사용했다가 2만원 끌을 이때 사용한다. 그러니까는 요런 굵기로 가다가 이런 굵기를 할 수 있다. 또 이거를 모아서 하노이까지 또 모아서 바로 여기서 끌을 송곳으로 만들 수 있다. 여기 시작해서 요만한 가지고 요만한 큼에서 끌을 만들었다가 요만한 끌 위로 채소를 끌어왔다가 점점 넓혀서 여기 최대야만큼 이만큼 폈다가 그죠? 폈다가 다시 여기서 과정은 송곳 과정으로 가서 딱 끝나는 거죠. 그게 한선상에서 가는 거다 이 말이야. 이거를 변화를. 근데 그게 전부 목표에서 오는 그 역학적인 탄력에 의해서다. 근데 그거는 지금 물리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론적으로 부합되는 얘기가 있어요. 상당히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무주현상에 우리가 가능할 수 있다. 여기서 가능할 수 있고 여기서 가능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아까처럼 이제 끌로 됐다가 적어도 모필 가지고 먹을 치러낸 게 아니고 모필 가지고 팔한다. 그래서 송곳을 끌로 만들었다가 다시 송곳을 만들었다가 하는 과정이 또 적은 더 큰 끌 막 이렇게 붓의 탄력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응용해요. 붓을 달아오는 그런 것이 이제 여러분들 해보면 상당히 가능도 하고 또 어렵고 그런 걸 해야 붓을 달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나는 그래요. 이게 되면은 여러분들 문자를 가지고 서를 꼭 할 필요 없다고도 보는 이거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훌륭한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런 거를 다뤄가지고 또 이런 피생 움직임 가지고 요새 주상화 한다고 막 갖다 피해도 가는 그런 훨씬 생동감 있는 먹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주상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길을 가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점을 머릿속에 놓고 이 붓을 다루는 게 중요하다. 제일 아주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중봉이라는 그걸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이 중봉하고 편병관계 그리고 끌과 송곳의 관 꼭 이렇진 않아. 내가 얘기한 대로 꼭 이렇진 않고 끌은 칼날만 지나가잖아요. 팔 때 칼날만 이렇게 그죠? 이게 부드러우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죠? 이 부분이 삼필임은 이 전체 부분이 다 종에 닿는 거예요. 다 때 부드러우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끌은 칼날만 닿아서 갔지만 이거는 내가 삼부필 닿는 부분. 이 부분이 전체가 닿아서 묶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삼부필이 그죠? 목필이 이렇게 돼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다 종에 닿는 거예요. 이렇게 닿아서 지나가는데 이것을
끌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칼날 다 지나가요. 이 부분이 다 여기서부터 먹이 묻어가지고 이 칼날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그 개념. 근데 중간에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여기 있는 칼날이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쫓아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지금 붓이 있으면 여기 하고는 봉은 여기 있고 여기 가지를 하나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중심 여기다 3분 피자라면 그죠? 이렇게 잡을 때 보아요. 이렇게 잡고 여기 가지고 치면 만약에 이렇게 돌렸다 어떻게 되죠? 엄청난 넓은 끌이 되죠 지금 이렇게 돌려 그죠? 요걸 다시 제자리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했을 때는 여기 있는 봉이 이리 가고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게 허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바로 요거예요. 붓이 돌리는 게 아니고 그죠? 붓을 사용한 부분을 틀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꽈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의 상하의 탄력을 가지고 붓이 방향 만약에 이렇게 뒤집어지든지 상당히 꽈준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그러면 이 꽈진 탄력이 제자리로 올라가는 힘이 생기니까 요걸 양쪽에 두 가지 탄력을 이용해서 송곳이 되고 끌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과정 속에 가다가 만일에 여기서 멈춰서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해서 만일에 요걸 한번 요렇게 해서 송곳이 한번 약간 굵기로 요렇게 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끌을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똑같은 선회를 끌고 가 그냥 같은 굵기로 이렇게. 그죠? 이러면 바로 필법이 그죠? 요렇게 해서 그냥 같은 굵기로 왔다 갔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다니면은 브라시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한번 끌을 만들어서 그 끌이 똑같은 굵기로 다닐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러면 이게 원필의 산에 가깝다. 이게 지금 그 전선에 대해서 활용하는 상대 필법에 속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끌이 뒤집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송곳 상태는 원통 아니야 원통. 면이 없잖아 면이. 그죠? 잡으면 잡은 상태에서 어느 쪽이든 내가 만들기 하는 면이 되는 거예요. 끌이 되면 그 다음에 면이 되는 거니까. 그죠? 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면이 되잖아요. 이런 앞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은 전부 만든 다음에 앞뒤가 있잖아요. 앞뒤가. 송곳은 다시 원통이 된다. 그럼 이게 방향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붓을 어느 한쪽을 잡으면 계속 잡을 점은 달라지니까 뭘 활용하면은 골고루 닳게 돼서 복이 그죠? 중봉 상태에서 끌만 자려면은 복이 똑같이 다른단 말이야. 근데 이게 중봉으로 안 쓰면은 하루 한쪽 것만 달아. 편봉으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꿀이 되는데 이걸 바로 반대로 굉장히 많이 주기 나름으로는 이렇게 했다가 같이 쳐놓은 게 또 반대로 꽂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 끌어왔다가 이걸 방향을 그냥 틀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요렇게 면이 그냥 앞 손바닥에 보이면 손바닥 보이는 대로 그냥 가잖아요.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게 원필의 개념이고 또 봐요. 이렇게 가다가 방향 바꿀 때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렇게 여기서 그러면 바꿀 때 꽈지는 게 얼마나 바뀝니까? 90도 이상이 꽈지죠. 90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만일에 처음부터 끌을 쓴다. 끈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쓴다. 브라시 가지고 글씨 쓴다. 잠깐만 원통에 잠깐.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다. 이렇게. 그죠? 시작해서 방향을 한번 바꿔서 그냥 계속 이렇게 다니면은 이게 이제 원필의 개념이고 처음부터 봐요. 처음부터 이렇게 앉혔는데 지금 움직여도 전혀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반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또 가다가도 이렇게 더 붓이 방향 바꿨다고 움직이죠. 중간에.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그 핵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변화해서 거기서 이제 필법 논리가 나오고
이제 원필법, 방필법 큰 대차가 나오고 사람마다 성격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조그만 작업에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의 이유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구양순대로 그게 좀 다른 내용이 거기 붓을 폈다가 맞다는 쪽에서 고나는데 그 사람들의 방향이 생기고 아직도 그 방향이 생기니까 나타나는 현상에서는 특이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저 크게 나서 대별해서 선체의 변화라는 것도 크게 봐서 전의 행초도 지금 근본적으로 보면 원필방법을 크게 나서 필법으로 나눠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런 보면 이제 이걸 탄력을 어떻게 하냐면은 원필이 이제 상하의 탄력을 어떻게 줄 거고 꽈진 탄력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중봉을 송곳에서 끓을 만들었다가 다시 끓여서 하나 끝나면 송곳 만들 때는 어떤 탄력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러면 이제 그게 다르게 써진다. 그리고 붓이 한 번 쓰면은 아까처럼 이제 또 다시 설명해 보면 한 획을 또 끝내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쓰면 3부필 썼을 경우는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한 획 한 점을 찍을 때 뭐 최소 요만큼을 가지고 시작해도 되고 요만큼만 펴서 근데 요거를 많이 앞에 보자.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오냐면 이걸 보면 송곳으로 맨 처음 시작하니까 봉이 한테 맞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50개 50개 여기 한 대 맞아 점으로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 시작을 봉을 어느 한쪽으로 몰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시작하고 그러니까 필법에 뭐가 나오냐면 항상 우리가 원칙이 필봉을 항상 위에다 놓고 하는 걸 전제로 해요. 그래서 이 위에 놓고 오는 필법을 전제로 해서 지금 중봉 문제를 해결하며 설명을 한다고. 이 위에 거 놓고만 이해하면 밑에다 놓고 해도 역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움직일 때는 이렇게 와야죠. 그죠?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끌이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것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서법을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래서 뭘 봐야 되냐는 문제. 그런데 이런 굵기에 선을 그은다. 앞으로 그럴 거다 할 경우 분명히 중봉이라는 거는 끌이 돼야 되니까 봉이 어느 한쪽으로 몰리면 나편봉에 속하죠. 그죠? 근데 중간 과도기로 뭐 화법이나 서법도 일부 날렵하거나 어떻게 붓의 속도가 빨랐을 경우는 편봉이 중간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봉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로 보는 경우는 괜찮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럴 거 한번 보세요. 직각으로 될 수가 있죠. 직각일 경우가. 그죠? 앞에 선이 이러면 굵기로 할 때. 그 다음에 45도 각도로 앉힐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한 15도 각도로 앉힐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각도로 앉았을 때하고 요 각도 앉을 때하고 직각인 경우하고 굵기는 다 똑같다는 거죠. 이게 앞에 각도를 나누면서 굵기는 같이 가는데 붓 사용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으로 붓 가지고 설명해 보면 요건 뭡니까? 직각을 했을 때. 1분필이죠. 그죠? 요만큼 가지고 이 굵기를 하려면은 이 앞에 각도가 90도가 나와요. 붓은 사용도 요밖에 안 나와. 안 사용하면. 무슨 의미인지 알죠? 내가 한 획을 쓰는데 3분필 글씨가 있고 2분필 글씨가 있는데 다시 역으로 까꾸로 손에 굵기를 놓고 붓을 까꾸로 설명해 보면 요거는 1분필이고 그죠? 요거는 2분필이고 이거는 전체에 쓰는 3분필이다. 3분필이다. 그러니까 선을 긋는데 앞으로 각도를 어떻게 줄 거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냥 앞으로 저 많은 서첩을 놓고 임모 작업을 할 때 각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각도. 이 각도가 어떻게 들어가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느 만큼 1분필인지 2분필인지 뭘 가지고 쓰든 이 각도를 내가 얼만큼 했냐, 움직였냐 따라서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 각도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거예요. 붓을 이렇게 앉혔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각도로 이동을 하거든요. 움직이거든요. 이건 이렇게 했다가 이만큼 이동하고 요건 요만큼 했다가 요만큼 이동하고 요거는 이만큼 했다가 별로 안 움직이려 하잖아. 그러니까 꼬우는 거를 이거 봐요. 여기서 사무필은 이만큼 앉았다가 요만큼만 꽈좀 달려줘서 조금만 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만한 굵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요만한 굵기가. 붓을 끌을 많이 등에나 꽈지는 탄력을 조금 해가지고 요만큼 하는 거야. 같은 걸 생각하는 거지. 이제 이번은 또 역으로 붓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서로 봤지만. 이걸 거꾸로 45도 떠났을 때, 45도 떠났을 때는 이만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같은 붓 가지고도 1분필이 최대로 해봐야 요거고 2분필은 그 다음에 이거고 3분필은 요 자기 붓굵기만큼이다. 이럴 때 요거는 3분필로 해서 요만 굵기 낼 때는 어떻게 보면 요만큼만 끌을 만들어야 되고 2분필로 하실 때는 이만큼 해야 되고 3분필 가지고 저 굵기를 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 굵기 나온다는 거야. 같은 굵기가. 근데 지금은 반대지. 지금은 사실은 같은 굵기가 안 되는 거고 요 각도로 보면은 이 같은 굵기 내면 요만큼은 2분필로 아니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3분필 가지고 그러니까 최소야 이게 최소. 요건 최소가 되는 거야. 요만큼만 붓의 굵기가 나오니까 붓의 굵기. 붓의 굵기만큼만 끌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붓의 굵기보다 더 넓게 약간 만드는 거죠. 만약에 이걸 각도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요만큼 요걸 가지고 이만큼 붓을 덮인 거고. 이거는 아니 이것이 요거 갖고 조금 핀 거고. 굵기는 같다고 생각. 그러니까 굵기를 같다고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3분필 가지고 이거는 이만큼 똑같은 굵기를 만들고 요거는 이만큼 피고 요거는 이만큼 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 부사용하는 부분이 다른 거고 또 같은 붓 가지고 붓사용을 안 하고 붓사용을 1분필, 2분필 안 하고 3분필 가지고 사용을 굵기를 갖출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3분필 가지고도 그게 가능하다. 최소의 굵기를 낼 수도 있고 조금만 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더 필 수도 있고 최소를 필 수 있고 그 다음 필 수 있고 그 다음 필 수 있고 이렇게. 근데 그걸 역으로 갖고 생각하면 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변화가 이게 아주 내가 이거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실제는 이게 먹을 묻혀서 움직이는 경우라면 이게 먹이 없을 경우니까 이렇게 보면 그런 형상이 나와요. 나오지만 먹을 묻혀서 물이 들어갈 땐 전혀 이게 다루기가 힘들어요. 실제는 움직이면서 그게 잘 안 나타나. 눈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 안 되는데 이동해보면 이제 그게 나타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놨다도 이렇게 해서 끈을 만들었어도 이동하면 제곱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런 점에서 여기에 미치는 게 이제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 이것 때문에 바로 이런 중복 문제 때문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러면 붓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 문제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중복 문제 때문에 바로 속옷에 끈이 되고 모든 것이 칼날이 지나가서 하는 선을 그리려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아까 붓을 시작도 부른 거지만 모필에서 오는 탄력 있잖아요. 탄력. 이 탄력의 중심이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모필 탄력의 중심이 여기다 놨을 때는 여기서 불력의 탈심이 이리밖에 안 가거든요. 이리 가는 탄력의 힘이
꺾어졌을 때 요 탄력 힘이 요리 가죽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앉았을 때, 이렇게 앉았을 때, 이렇게 앉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탄력을 준다. 근데 이거를 그냥 수직으로 한다. 위에다 놨을 때 이게 위에다 놨을 때 그냥 붓이 탄력을 주되 붓을 똑바로 한다. 똑바로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수직으로 하면은 요 탄력은 어디로 가냐면 요거의 가운데로 가. 요거 붓의 문제냐면 그냥 수직으로 하면 요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요리 간다는 거예요. 탄력이 힘이. 근데 붓을 약간 위로 놓고 앞으로 숙여. 이렇게. 그죠? 이렇게 놓고 붓을 이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탄력의 힘이 이리 가죠. 요리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위에다 놨을 경우는 거기다가 수직에서 약간 고방향대로 약간 어떻게 되냐면 수직에서 약간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어요. 이렇게 돼요. 이제 요 45도 요 각도면 요거 45도 때 얘기야. 요게 꺾어져 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서야 될 거 아니에요. 필관의 중심이 곧 봉하고 일치시켜야 지금 정확하게 요 봉돌이 칼날의 힘이 모든 칼날의 힘이 동등한 힘으로 여기다가 작용을 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중봉이 돼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어떻게 또 잡을 거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지필법 어떻게 잡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중봉을 가기 위해서 여기다가 탄력의 중심을 맞추다 보니까 붓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필법은 오늘 다 얘기할 시간이 너무 늦은데 이게 왕이지서부터 서법에 굉장히 지필법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쌍구법이라고 하는 게 왕이지가 필법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보니까 붙잡는 것만 조금 이해해요. 이 쌍구법의 필법은 이 쌍구법으로 얘기를 하면 설명을 하면 일단은 붓을 잡는데 붙잡는 위치가 그 중심을 잡는다 생각하면 돼. 그 중심에서 붓의 중심을 잡는다 생각하는데 여기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이 지렛대 원리라는 게 있어요. 지렛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심에서 잡으면 이 대가 길수록 적은 힘 가지고 여기에 큰 힘을 미쳐. 그러니까 아까처럼 3분필 계산하면 1분필 작은 세자를 쓸 경우는 밑으로 잡을수록 좋아. 필관 밑으로. 근데 이것으로 많이 붓을 사용할 경우는 힘이 많이 드니까 필관 중심에서 좀 위로 잡아. 근데 보통은 그냥 중심에 잡으면 돼. 이게 멀수록 힘은 적은데 여기서 느끼는 전달되는 감각은 멀수록 불려지. 여기서 느끼는 감각, 손의 감각을 가지고 내가 느끼게 되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중심을 잡는다 생각하고 중심을 잡아가지고 첫째는 이 붓을 잡는데 제1 요건이 붓을 굉장히 아주 꼭 잡는 거야. 말을 울리 말라면 이렇게 튼튼히 잡는다. 근데 튼튼히 잡는 요건이라는 거는 붓이 내 손하고 일부가 돼 잡는다. 그게 가장 튼튼한 거 아니에요? 여기 붙들어 맸다고 생각할 정도로 붙들어 맸다고 생각할 정도가 다시 튼튼 꼭 잡는 거지. 튼튼히 잡는 건데 여기서 붓으로 봤을 때
꼭 튼튼히 잡는 요건. 필관을 봤을 때 어쨌든 어느 한쪽만 잡는 게 아니라 필관의 사방으로 잡는 것이 튼튼히 잡은의 요건이 하나일 거다. 잡을 수 요건이 하나. 그죠? 왜냐면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은 붓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튼튼히 맞지 이렇게 움직일 때는 붓하고 손하고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느 한 방에 뜯든 한 방에 안 뜯을 거다. 이게 원을 사방으로 보고. 그러니까 손가락이 하여튼 근데 요 중에서 잡는 법이 여러 가지예요. 뭐 아필법 그러면 손바닥 잡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건 손가락 잡는 거니까 지필법이에요. 손가락 잡는 법이다. 손가락으로. 지필법이다. 손가락으로 잡는 법.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잡는데 이 아필법은 튼튼할 수는 있어. 근데 섬세하지는 못해. 이거는 좀 필법을 다 안 다음에는 가능해. 그리고 아주 어린이들 초기나 이제 뭐 붙잡는 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잡고 시키는데 사실은 처음 뭐 이해가 되는 사람은 이 쌍법을 잡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잡으면 이제 그 지금처럼 이렇게 사방에 손가락이 하나씩 오게끔 잡는 거예요. 이 쌍법이 바로 요거를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잡으면 무슨 얘기냐면 이 장지하고 이 여기 이제 왜냐면 이제 이거는 그 바로 바른 선언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야.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냐 그런데 이런 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구사하면은 아무렇게 잡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일단은 다른 능력만 가지면 뭐 입으로 뭘 써도 되고 왼손 써도 되고 뭐 아무렇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은 붓을 가장 빨리 이해를 하려면은 요렇게 손가락으로 잡는 법에서 쌍구법으로 하는 게 가장 빠르다. 그래서 요런 법을 이해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걸 좀 익혀두고 거기서 터득이 된 데만 하나를 볼 수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휘둘러라. 아무렇게 잡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여기 검지하고 그 다음에 장지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둘을 이렇게 손가락을 조금 내가 벌릴 수 있는 한도 손가락을 좀 벌릴 수 있는 한도에서 벌려가지고 첫째 마디에다가 넣어요. 첫째 마디. 이렇게 넣고 이게 다 걸어매 칼쿠리만을 만들어 이렇게 둘을. 칼쿠리만. 그래서 요게 쌍구법이에요. 칼쿠리 2개가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서 그 첫째 마디에다가 필관이 들어가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게 이제 이제 아주 유명한 그 글이 있어. 그 왕이지가 거위를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써주고 거위하고 이제 그런 고사가 있는데 그게 쌍구법하고 관계됩니다. 필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 이제 거위 모양의 손가락 그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서 거위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물론 한번 고사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첫째 마디에다가 둘을 딱 걸어서 딱 잡아당겨서 채면은 요 엄지는 어느 장에 하냐면 요렇게 필관에 요렇게 이 손 있죠 좌로 이게 방향을 잡아. 그리고 이 손 장지는 손 바깥에 손바닥 안으로 당긴다. 이렇게 걸게 돼 있어. 방향을 다르게.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검지면 요게 장지가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둘이 탁 걸어서 잡아당기고 그다음에 엄지는 두 손가락 사이에다가 요렇게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서 밀어 잡아 손 끝으로. 요건 첫째 마디에다 놓고 이렇게 잡히는 거죠. 잡히는데 요 중간에다 잡아요. 그 첫째 마디로 이렇게 앞으로 이건 엄지는 그냥 엄지를 이렇게 딱 피면은 이게 무슨 작용을 하냐면 엄지가 이 검지의 힘을 견제는 거다.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이게 요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구부려야 요쪽으로 힘이 방향이 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가잖아 지금. 이렇게 가는 거를 다시 이쪽으로 방향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조금 구부리면 자연스럽게 탁 힘있게 잡힌다. 근데 요거는 손가락끼리마다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내가 펴지는 범위 내에서 자연스럽게 거칠제 마디에서 갑구리 만들어서 중간에다 잡으면 누구나 사람마다 거리가 달라지고 조금씩 형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지와 이 소지를 둘을 딱 겹쳐가지고 여기 보면은 약지에 손톱과 살 사이 부분이 있어. 또 살 부분. 이 부분으로 떠받쳐 피를.
떠받침은 뭐냐면 그다음에 장지를 딱 힘을 견디. 이게 요렇게 둘이 견지하고 요렇게 둘이 견디.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방 하나씩 잡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약지만 이 소지로 힘을 합쳐가지고 보완해가지고 밀어 잡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한 거는 이게 조금 제일 약하니까 요게 좀 보완을 하고 움필에다가 보면은 방향감과 움직이면서 그 손을 리더하는 느낌은 묘하게 요 약지와 소지에서 느껴져. 여기에서 힘이 들어가야 이렇게 움필에서 느낌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게 약지와 소지가 묘하게 피를 유도하는 느낌을 내가 상당히 좀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각을 이제 가져.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엄지는 손에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꽉 잡는데 약지가 굉장히 힘을 줘야 여가 당길 정도로. 여가 한참 잡으면 여가 당겨서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이것이 좀 당긴다는 생각 가지고 떠받쳐야 된다 이렇게 뒤로. 살과 살 부분이. 이렇게 잡고 보는 거예요. 잡으면은 그 손가락이 첫째 마디야 바깥 전부 잡히지. 그리고 이 손 전체가 보면은 손가락들이 필관을 내서 이렇게 안듯이 전부 감싸듯이 이렇게 손가락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필관을 향해서 이렇게 전부 감싸고 있고 방향이 손길이가 달려니까 조금씩 전부 뺑 돌아 하나씩은 사방으로 잡혀 있고 그리고 손 길이가 좀 다르니까 상당한 필관을 넓게 장악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필관을 이만큼 잡는 것보다 넓게 잡는 것이 훨씬 튼튼한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붓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요건이 맞추면 튼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이렇게 넓게 잡아가지고는 불편하고 아까처럼 내가 불편해서 칼kul이 만든 상태에서 중간을 탁 넣고 요거 중간에 엄지를 놓고 이렇게 받치면은 저절로 각자 손의 모양에 따라서 넓이가 결정돼요. 이게 잠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필법의 상당한 부분이 우리가 몸의 체형상 여러 가지 체형상 가장 자연스럽게 나와요. 지금 내가 필법을 설명하니까 억지로 강제성을 억지로 맞춰서 이상한 몸짓에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럽게서 나와야 된다. 그렇게 자꾸 그렇게 움필하고 있는 모양이 가장 자연스럽게 보여야 된다. 어딘가가 좀 모자라 보이거나 어떤 병신이 붓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은 그럼 필관을 뭐 잘못 잡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아무리 이 필법이 맞아도 이 필법이 그 자연스러운 데에 들어맞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하나 손가락도 내기는 이렇게 필법을 하지만 각자 사람의 몸의 조건이 다르니까 몸의 조건에 맞게 지금 내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고 이렇게 하고는 저 보면은 손바닥이 이렇게 턱 비어 있어요. 턱. 이렇게. 그리고 손가락이 전부 끝으로 왔죠. 손가락이 마디 안에. 엄지는 손끝을 잡고 나머지 첫째 마디에다 있다. 첫째 마디에다 있다고. 첫째 마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손가락 이제 안으로 들어가보면 이렇게 잡아줘요. 잡아주면은 이 꽉 잡는 힘이 안 생기고 붓의 융통성도 없어. 이게 답답해 보이고 어디가 좀 봉쇄. 또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잡는 필법도 나도 처음에는 이렇게 잡으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었어요. 이렇게 잡으면 좀 어딘가 좀 여유가 없어지죠. 지금 쌍꺼풀 이렇게 잡는 것이 좀 여유가 훨씬 있죠. 잡는 게 편안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잡으면 뭐냐면 쌍꺼풀 보면 서법에서 그래. 손가락은 지실, 장허, 장허. 그러니까는 손가락은 그냥 보면 안개tum하게 꽉 이렇게 잡은 느낌이 들고 손바닥은 텅 비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훨씬 잡은 모양이 여유스럽게 보인다. 진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그렇고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는 말이죠. 이 팔꿈치. 요거는 이제 앉아서는 이제 만 그래요. 팔꿈치가. 근데 또 필법을 뭐라 그랬냐면 그
그래서 이걸로 아니까 이거는 거기다 들어가는 이렇게 놓고 하는 것만 그 모양이에요. 현완을 네, 예, 이따 끝나고 하라 그러거든. 현완법. 현완을 하라. 물론 이제 팔꿈치를 이렇게 대고 하면 목침처럼 맞추고 이렇게 하면은 치만법, 목침이라고 치만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요 팔꿈치하고 이게 좀 책상이 조금은 높은 듯한데 그 필관 중심을 잡으면은 조금 요거하고 요거 수평이 되게끔 하려면은 수평이 된다 지금 요것이 요거 수평이 되게 한다. 그렇게 드러나 있는 거죠. 이렇게 붙이면 치만법이고 붙여서 그냥 이렇게 붙이지 말고 서서히 붙잡은 상태에서 아까 붙잡은 상태에서 가만히 저절로 요거를 수평하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뭐예요? 이게 우리가 팔목 있고 팔꿈치가 있잖아요. 이게 묘하게 우리 기능상 이게 상당히 이게 기능을 자연스럽게 하게끔 돼 있어. 이 손목이나 팔꿈치나. 그래서 이 포크레인이 이런 거군요. 내 손목.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팔목은 이렇게 움직이기 편하게 돼 있고 이거는 이렇게 움직이기 편하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힘을 놀려하는데. 물론 이렇게도 작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는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용이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자연스러운 걸 봐서는 이렇게 되면 어딘가 뭐 이상해 보이죠. 우리가 막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 이렇게 서순일 수 있지만 이게 자연스럽지는 않죠. 이렇게 이게 자연스럽죠. 그죠? 그래서 서 있을 때 요거 팔꿈치가 여기 허리 여기 따오고 이거는 이건 이렇게 서 있고 이건 이렇게 서 있어야 자연스럽다.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된 상태가 가장 우리가 팔이 자연스러운 상태니까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상태에서 그냥 잡는 거예요. 그리고 팔목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펴 있으면 이건 이렇게 움직이고 이건 이렇게 움직이게끔 딱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이걸 붙인다. 그럼 붓이 이렇게 쓰죠. 그죠? 붓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안은 안 하고 이렇게 심한했을 경우는 이렇게 써야 붓이 이렇게 왔어야 편해요. 그죠? 이렇게 써야 붓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억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 모양이 이상하죠. 이렇게 되려면은 이 상태에서 붓이 수직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만 들면 되죠. 그죠? 수평까지 오지 않고 붓이 수직이 된다고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근데 현안을 했으니까 이걸 더 드러났단 말이죠. 더 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평이 돼요. 붓이 결국은 수직에서 위로 넘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현안을 해요. 붓이. 왜냐면 저절로 봐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상태에서 가만히 들어서 약간 하면 수직이 되고 조금 더 들었다 그러면 붓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너무 들지 말고 너무 들면 좀 이상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수평만 해도 붓이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약간 수직해서 약간만 넘어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뭐냐면 봐요. 이렇게 되면 붓이 이렇게 쓰면은 물론 지금 봉이 위에 있을 때 얘기예요. 여기다 위에다 놨을 때 얘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돼야 요 필관의 피력이 요 부터를 통해서 요리 가는 거예요. 봉까지 칼날까지 딱 일치시키는 거죠. 이렇게 돼야 현안을 해야 이렇게 일치하는 거예요. 물론 봉이 깎고 있을 때는 이렇게 반대로 치만을 해야 될지도 모르죠.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죠? 이건 원리를 하나만 적으시고 나머지 바뀌면 거기에 적용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중심에 나타날 때는 붓이 수직으로 서도 돼요. 중심에 봉이 가운데 놨을 때. 그러니까 일단은 이 중봉의 개념을 하려니까 송곳을 끓이대고 그래 송곳이 되려니까 일단 봉을 위에다 놨을 때 전제했을 때의 현안이 된 필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변환이 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넣으면 붓이 저절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해서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항상 같은 속도로. 근데 이제 이게 원칙인데, 현재 이 법은 당나라, 그러니까 왕이지 이후에 당나라가 해석 필법, 주로 원 필법을 중심으로는 해자 필법을 상해 중심으로 만든 필법 중에 상당한 이론이에요. 이렇게 해서 같은 속도로만 다니면은 상당히 중동의 개념이 통해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일 경우 지금 봐요, 원칙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가로 긋는 거, 가로 봐요. 가로 긋는 거 생각해보면 봉이 이 잡는 필과 손하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갈게요. 손보다 앞서가죠. 뿔이, 칼날이. 이렇게. 또 내려올 때 보세요. 이렇게 잡고 내려오면은 또 칼날이 앞서죠. 왜냐면 수직에서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가서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은 항상 손보다 끈을 봉이 칼날이 앞서가죠. 항상 이런 상태에서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같은 속도로. 물론 저 중간에 그 한 획의 변화에 따라서는 뭐 봉이 이렇게 손보다 앞설 수도 있고 칼이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기초는 항상 봉이 앞선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끌이라고 생각하고 했을 때의 얘기다. 여기에 칼날에 미치는 힘이 이렇게 앞세워서 가로 굴 때 때려야 칼날에 가서 파져나가지.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 때려봐야 칼날로 안 가잖아요. 이렇게 갈 때는. 또 내려올 때도 여기를 이렇게 놓고 때려야 끌의 개념에서는 칼날까지 미칠 거다는 거죠. 힘이. 근데 그런 이론인데 이거는 이제 그 원칙적인 얘기고 중간에 이제 있어요. 이제 송곳 끌에서 이제 다시 송곳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붓을 세우는 과정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처음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붓이 있으면 보세요. 그런 머릿속에 좀 넣으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시작을 해서 끈 상태에서 송곳 상태에서 끌을 만들고 이렇게 끌을 만들고 다시 송곳으로 가. 송곳까지는 이렇게 쭉 다시 모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붓을 닫고 있잖아. 닫고 있으니까 차차차 세워야 된다고 탄력가지고 그죠? 요만큼 세웠다, 요만큼 세웠다, 요만큼 세웠다가 지금 최소 요 부분까지는 어차피 다 붓이 종에 다 있는 부분이라. 그죠? 근데 마지막 다시 맨 처음 붓이 닿고 있었던 원의 상태로 만들어서 송곳이 되려면은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났다. 이를 세워서 다시 송곳이 딱 돼서 이렇게 서야 되죠. 붓이 보면 이렇게 섰다가 이렇게 일어 세워야 되잖아요. 요런 과정. 이렇게 되면 요 부분 요거 사용해가지고 요 채소의 끈을 만들었다가 덕분 끈을 만들었다가 마지막 요거까지는 지금 같은 원에서 가능하다. 근데 붓을 이렇게 세울 때는 좀 달라야 된다. 붓을 이렇게 세울 때는 그때는 이렇게 완전히 최단도 끈을 이렇게 폈다가 이만큼 됐으면 여기서 그대로 앉았다가 꽈진 탄력을 주어서 그 상하의 탄력하고 꽈진 탄력을 이용해서 같이 이렇게 붓이 쫙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 이렇게 틀어진 거는 요게 이렇게 틀어놓고 하는 거는 요게 제자리로 올라오는 것 때문에 송곳으로 가고 요것을 송곳을 만들기 위해서 상하의 탄력은 일어나는 힘, 이렇게 일어나는 힘을 쓰거든요, 같이. 그래서 마지막에 끈을 만들고 송곳을 다시 세워주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세우는 과정. 요거 때는 붓이 그러니까 손이 약간 봉을 앞세우는 것보다 이 마지막에 이렇게 세우는 과정은 이제 손이 앞서인 상태에서 붓을 끌고 오는 쪽이 유리하다 하는 게 정도. 그러니까 무슨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 생기죠.
보면 이렇게 해서 무슨 미리 해본 사람은 이게 적핵 같은 거 이렇게 모아서 적핵 같은 경우는 어차피 왜냐면 이런 거죠. 봐. 지금 제가 보세요. 아까처럼 붓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계속 똑같은 속도로 움직여라. 그러면 이렇게 가는 핵들은 괜찮다 이 말이죠. 공이 항상 앞서는데 만약 이렇게 잡고도 이렇게 반대로 오는 핵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기령잡이 약핵이나 적핵이나 점핵이 맞은 과정이나 이런 거는 바로 거꾸로 이렇게 봉이 쓰죠. 이게 붓이 손이 앞서잖아. 칼날보다. 그래서 당해의 영자팔법 중에서는 줄에 이렇게 손에 좌측으로 오는 방향 X자에서 반대로 오는 부분 또 이렇게 오는 부분 이거는 음핵이고 이건 양핵이라고 그래요. 기령자 부핵 중에 음핵은 대개 붓이 일어나는 과정 속의 핵들이야. 송곳에서 끌로 가는 핵보다는 더 굵어지는 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한번 끌을 만드는 게 전부 모아준 핵이다. 약핵도 그렇고 적핵도 그렇고 점핵에 맞은 마무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죠? 양핵은 주로 끌을 그냥 끌기로 그냥 가던가 아니면 송곳에서 끌을 가는 과정 속이고 그 끌을 더 굵은 끌을 만드는 과정 속이 더 많고 마지막에 뭐만 다르냐면 세워서 마지막 세울 때는 약간 과정 속 파에 무슨 말이냐 이렇게 파행 같은 게 있어. 파행 이런 경우는 붓을 폈다가 쫙 맞주는 과정 탄에 탈려줬다가 이때는 조금 요렇게 붓을 이렇게 세우는 과정은 약간 바로 요런 걸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다니다가 붓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과정 속에서는 이게 붓이 손이 조금은 봉보다 앞선 사정을 해야 요게 한 올해까지 모아서 이렇게 세우는데 작용을 한다. 아주 날카롭게 한 올까지 송곳이 되는 과정 속으로 만들어진다. 근데 이런 과정 내가 지금 이렇게 송곳에서 꿀이 되고 꿀에서 송곳이 되는 어떤 것이 그냥 이론상 송곳 칼 이런 게 아니고 그 중간에 과정도 꽤 있어요. 이 모필 부드러운 과정이니까. 근데 그거를 또 해보시면서 그런지 이해가 갈 거고 지금은 하여튼 그렇게 갖다 설명을 안 하면 중공의 개념이 쓰질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끌에다가 우리가 칼이라는 전제를 놓고 이것이 부드러운 모필이지만 실제로 필봉 그러잖아요. 우리가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문장을 쓰는 것도 일종의 그런 모필에서 나오는 필봉의 개념을 갖는 것은 바로 이 부드러운 필이 칼날로 쓰는 필봉의 봉의 개념을 갖는다. 또 그래야 아주 그 날카롭고 힘찬 성질이 표현이 된다. 뭐 대강 이제 그런 거로만 가지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한 획을 움직이고 하는 거는 이제 기회 되면 내가 다시 한번 하고 또 선배들이 있으니까 선배들이 좀 부지런히 그런 지도를 좀 열심히 같이 배우고는 가능하고 그거는 첫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본문보다 괜히 엉뚱한 얘기를 중간에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입문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필 붓을 어떻게 잡고 그래서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아까처럼 여기서 보면 지필을 해서 현황까지 하고 요 상태에서 항상 같은 속도로 붓을 움직인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는 아까 이렇게 이제 붓을 넣고 세우는 그 과정에서 조금 다른데 그거는 뭐 그냥 이 지금 얘기는 그 원필 속에서 다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항상 같은 필법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서나 다른 필법들 할 때는 정확히 이제 그런 걸 응용해야 되지만 지금 해서에서는 그냥 이렇게 항상 동일하게 움직일 때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이제 앉은 자세는 점좌라고 그래. 점좌 아니면은 그 선에서 하는 가부좌에서 딱 허리를 고추세가 선자라고 할 수 있고 이러면은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현안한 상태에서 푸시 이렇게 쓴 상태에서 대강 자기가 한자 정도에서 40cm, 45cm 정도 내외에서 붓을 움직여서 간의 붓은 손 전체가 움직여서 같은 속도로 한다. 움직이는 마음으로 같은 속도. 이러면은 이게 움직이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죠. 이걸 치만하면 움직이는 범위가 굉장히 작아지죠.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같이 움직여지면
움직이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니까 항상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를 볼수 놓고 하여튼 그 한획에 조금 그저 운영하는 데서 오는 점은 조금 뭐 결국 이제 붓을 돌리거나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고 잡은 상태도 그대로 새롭게 시작할 때 붓이 잘못됐을 때 돌려잡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움직이는 속에서 뭐 붓을 돌리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항상 그거는 이제 붓에서 붓 안에 종이에 딴 붓의 부분을 뭐 각도를 꼬던가 뭐 더 꼬던가 아니던가 뭐 뒤집던가 꼬던 이거를 운영하는 거지만 잡은 상태는 항상 똑같아야 된다. 붓에 그죠? 보면 이렇게 해서 뭐 더 뒤집을 수도 있고 붓을 꼬을 수도 있고 이거는 마음대로 한 거지 같은 잡은 상태에서 해야 요거는 똑같이 움직여야 이렇게 움직여야 붓에 닿는 부분이 꽈지는 거지. 이거 붓을 잡으면 꽈지지 않고 한 번 꽈지게 그대로 계속 꽈진 상태로 움직여지지. 그러면 다음에 원상을 또 돌려야 된다는 문제인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잡은 건 그대로 잡았어요. 이거는 변화가 없이 모든 필력의 움직임은 이 상태가 상당히 익숙해져서 운영 방법은 그 다음에 조금 운영을 좀 하자. 지금은 상당히 하여튼 요거를 상당히 좀 익숙해져야 바르게 중봉의 개념을 이해한다. 그리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이 법을 적용해서 중봉의 선을 하나 긋고 좀 긋고 내려 긋고 뭐 이런 거는 그 다음 이제 기획에서 한번 더 그런 걸 한번 그 다음에 나올 때 한번 다시 모여서 한번 하고 한번 늦었으니까 이거 너무 내가 복잡하게 그 전화 오는 날 좀 겁을 많이 줍니다. 사실은 이게 해보면 이거라는 게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씨름을 해볼 만한 게 있는 거야.